방이 지워졌네. 스타타임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이고요. 6시 10분. 방금 전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연결 상태가 정상인가 보다가 영상 끊겨버렸네. 머릿속에 막 그 여러가지 생각들이 드는 월요일이에요. 어제는 뭐 주말에 어떤 일정이었는지를 뭐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처갓집에 좀 갔다 왔는데, 그렇죠. 그곳에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얘기를 듣고, 또 56년 만인가요? 개방을 한 안양수목원,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을 또 방문을 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아버님이 84년도, 5년도 무렵에 두 번째 사우디를 갔을 때 안양, 그 당시에 안양 유원지라고 그랬었어요. 안양 유원지를 갔었는데, 그 안에 이제 등산 겸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경험은 있지만, 예전에 경험했던 거는 오히려 그 당시에 어떤 오브제를 보면서 과거가 소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당히 깨끗한 물들이 인상적이었고, 또 관악수목원이라고 예전에 빌렸었는데 우리끼리는 그 안양 서울대학교 수목원을 정식으로 예약을 해서 들어가서 잠시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려와서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식당에서 누군가 발을 담그면서 식사를 하는 컨셉의 식당을 봤어. 바닥은 파란색이고 약간 뿌옇지만 즐겁게 거기도 시원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내려왔어. 신기하다, 즐겁겠다, 뭐 이러면서 좀 내려왔는데, 조금 있다가 저게 예전에 또 마침 그게 사진에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우리 동생들하고 삼촌하고 그때 같이 식사를 했던, 그리고 그 삼촌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남겨있는, 그때는 되게 신기했던 게 식탁 그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밑이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거죠. 파란색이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83, 4년도의 기억이 거기서 소환이 되는 거였어. 너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과거에 망각되었던 기억이 살아나는 어떤 느낌, 의식이 죽어있지만 않고 그거를 소환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는, 우리 또 특별히 교육을 안 받아도 개인 경험상 알 수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AI 관련된 내용의 우린 그 어떤 특이점에서 서 있는 2027년, 26년에 서 있는 어떤 인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경기적인 인류사에 있어서 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23년 2년 무렵에 제가 영상 3년 영상을 올렸지만, 그때 처음으로 LLM이라는 챗GPT 기반의 챗GPT가 나와서 인간과 대화를 하는데 챗봇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굉장히 원활하면서도 거부감 없는 대화를 하는 장면, 텍스트 기반에 만 보더라도 상당히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그 주에 앱을 깔았는데 앱은 처음에는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으로 깔리진 않았잖아요. 웹 기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서비스를 했었고, 굉장히 얼리어답터처럼 처음엔 아주 신기한 물건을 혼자 습득했듯이 전부 다 그냥 조금의 그 진입장벽이 있었어요. 약간의 진입장벽, 뭔가 이렇게 좀 환경이라든가 뭐 랭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의 허들이 있었는데, 그것만 하면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거였어요. 처음에 뭐 헐리네이션은 뭐 너무나 많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기능을 통해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유쾌한 기억이죠. 뭐냐면 여행 레이아웃을 짜는데 아주 뭐 여행사의 가이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엑셀로 보내주는 일정표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더라고. 그리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됐었고, 그때 뭐 토큰이라는 개념이 뭔지도 몰랐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뭐 지금도 뭐 와, 이거는 내가 지금 의식을 가진 로봇하고 하는 건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점점점 빠져게 들고, 복수의 AI 모델인 뭐 이후에 그들이 이제 3분 5열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삼국지 마냥 오픈 AI, 뭐 챗GPT부터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뭐 클로드 등의 플렉서빌리티 등이 이제 뭐 3분 5열 하면서 전 세계 유저들을 흥분시켰잖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고, 아주 뭐 최근에 와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서비스들이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타국의 은행 시스템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도 별 무리 없이 취약점을 찾아내는 미토스라는 클로드 회사의 모델이 결국은 일단 모델 자체를 오픈을 보류했잖아요. 결국 자국에서 무기화한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고, 의식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평소 때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강아지와 고양이, 사람, 침팬지 등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저같이 애완견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평소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니즈도 있습니다. 그런 차에 사이언스 아담스에서 나오는 어떤 패널과 레이, 유명한 그 특이점이 온다를 레이와 그 유명한 패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의식이 가지고 있는, 또 제4의 의식이라고, 제3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뭐 기계라고 하면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방대하고 정확하고 빠르고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제3
제사의 의식이 출현했다. 그게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로서는 내 스스로 그걸 정의를 할 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영상이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시대에 도래하는 어떤 의미에서든, 어떤 컴퍼니가 되든, 어떤 가버넌스가 되든, 그들이 개발했다라고 하는 AI 선도 기술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 의식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새로운 시대의 의식을 가진 동물이 출현한 것, 새로운 종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내가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즉,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그게 어디 아마존이라든가 뭐 아틀란타 북극이나 남극 같은 극지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냥 지금 촘촘하게 신경망을 이루듯이 네트워킹화가 돼서 그 기술이 말을 토해내는 기술이 됐다는 거. 거기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을 것이라는 게 대해서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의 신경망에 있는 뉴런 있잖아요. 그 탄소를 기반으로 한 신경망의 어떤 재현이나 발현이다라고 하는 건 특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그런 재료가 아닌 패턴이라는 과거의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은 재료가 아니라 패턴이다. 즉, 현재 LLM 기반이나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탄소 기반의 재료는 아닐 수 있지만 의식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사고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오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동물로서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는 하나의 아이덴티티까지 부여할 수 있는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개인적으로 시점에서 이런 아주 보통 사람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저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 그 시점에서 그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소비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종의 출현이 왔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준비를 해야 됨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의식이 말이죠. 내가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나왔던 모바일 컴퓨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사각의 오브제에서 나와 의사소통을 하고
나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워킹을 같이 코어포레이팅 할 수 있는 오브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된다. 마치 말이죠. 이게 비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엘리안, 오디세이, 호메로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가 그의 의식 속에서 나온 상상이 모두 진실은 아니었잖아.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 탄소 기반의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이고, 탄소 기반의 신경망의 의식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의 신화적인 세계를 결합시키면서 전쟁에서 돌아가야만 하는 어떠한 가정의 가장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긴 여정, 24년인가요? 여정을 그린 아주 훌륭한 텍스트를 24편의 텍스트 바이블을 끄집어내잖아요. 초기에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의 지능을 가진 챗봇이 될 수 있는,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흥미롭게 그걸 소비할 수 있는 단위의 구술이라든가 기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이나 기록을 통해서 남기잖아. 물론 쌍방향은 아닌 매체이긴 하지만 2000년 이상의 기록물이 현재까지 내려옴에 있어서 그 기억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지금은 그 성격과 패턴과 분량이 한약하게 틀린 인공지능과의 그 퍼포먼스 면에서는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제3의 종이 출현했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제3의 종이 발견된 상태에서 과거에 우리가 독점적인 주의를 가졌던 이 의식의 종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활동들과 지금 새로 출현한 이 새로운 종에 대한 거부감을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결국 초창기 그리스 신화들과 같은 신화들이 인간에게 받아들이는 절대적이고 또 특정인에게는 이질감과 거부감을 줬을 거 아니에요. 다른 문화에서 신화적인 의미에서 구술되는 한 기술 집약처의 어떤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AI라든가 클로우드 챗GPT를 만든, 오픈 AI를 만든 사람과 유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님들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산타였습니다.